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과속외교다, 굴욕외교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까지 중단하는 등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가는 판이라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또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상권 행사도 안 할 것이라면서 패를 다 까놓았으니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국민의 걱정으로 무거운 일본행 전용기가 돌아올 때는 성과로 무거운 전용기가 됐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는 해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희석 대변인 오늘부터 호칭을 국민의힘 대변인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자를 뗐어요 이제 또. 네.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네네. 제가 당부를 한 가지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관계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말들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제가 항상 합리적인 분이라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런 문화부터 네. 좀 바꾸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정말 대변인 한 분의 성명, 논평 이런 게 정치 문화에 끼치는 게 얼마나 지대한가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좀 이게 뭐 도대체 싸우자고 하는 건지 김유정 의원 대변인 하셨을 때 그때 참 좋았거든요. 네. 그런 모범 좀 전수도 좀 많이 해주세요. 뭐 워낙 잘하시고요. 또 대변인 처음도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변인은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당을 말아먹으려면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로. 제가 잘하실 기대를 거예요. 안 갖고 있으면 이런 방법의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 잘할 겁니다. 네. 잘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만 나오면 우리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오늘 장성철 나오네 나 나갈란다 이런 글도 있고 매튜리 이분은 댓글창에서 보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뉴저지에. 저는 오늘 또 장성철을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이런 걸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 속상하고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시사 1번지 애청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사 1번지 애청자님들은 제가 항상 정치 10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뭐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정치를 꿰뚫어 보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하는 생각 갖고 계셔서 참 제가 존경하는데 우리 정치권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또 세상이 다양해지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판의 목소리, 듣기 싫은 목소리도 참고 들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그래야 우리도 남을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 계속 지적하는데 아이고 저 절마들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다고 나가버리면 끊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합쳐질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이 뜻있는 우리 시사 1번지 애청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공격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다시는 너 안 봐 이래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갈수록 더 멀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님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예. 장성철보다 윤희석이 더 싫다. 그런 댓글도 있으니까. 아, 큰일 났네. 나 장성철 싫어. 반성하세요. 사과는 안 해도. 반성이요? 예.
근데 네. 반성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를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성철 소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지만 평론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평론도 제 생각에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돌아볼 부분은 없는가 반성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했죠, 윤혜석 대변인? 네. 예. 1박 2일 일정인데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뭐 1박 2일 짧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주목되는 게 과연 일본 총리와 얼마나 스킨십을 쌓냐. 예. 뭐 식당을 어디를 가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좀 생경한 광경이에요. 최근에 한일 관계를 볼 때. 그래서 이제 여론도 우리가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지소미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오느냐 이 부분에 집중된 이 여론을 대통령께서 잘 아시고 성과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공동 선언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선언문을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쟁점을 서로 잘 맞춰서 전혀 서로 간에 이견이 없을 수준까지 정제된 단어와 표현으로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양 정상의 생각을 양국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면 그럴 시간을 더 만드는 다음에 만들어 놓고 회담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이걸 더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 이게 좀 얘기가 길겠지만은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기존의 우리나라가 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과 뭐 정치 관계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이 되고 이러면서 쭉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돼서 너는 어느 쪽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일본 주도의 어떤 인도 태평양 관련 안보 체제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간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국정 운영 담당자의 결단이 있지 않았나.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뭔가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동원 해법을 막 이렇게 내놓으면서 아직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보면 이제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잡혀 있고 또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하고 막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이 있는데 왜 서두를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한반도에 너무 위기가 막 몰아닥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저 위에 있는 레벨에서는 뭔가 느끼는 게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큰 불행을 겪을 거라는 그런 신호들을 위에서는 포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 뭔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국정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임박했다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안보 체제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 그건 뭐 물러설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결국은 일본과 사이가 나쁜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한미 관계라든지 또 다른 자유진영 체제의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과속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고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집회까지 하던데 김유정 의원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려면 뭔가를 이제 가져와야 될 텐데 가져올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기대난망이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과연 1박 2일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본의 사과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이 강제노동 제3자 변제 방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김대중 그 오부치 선언은 적어도 과거를 직시하고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미래로 가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일본은 뭐 과거 정부에 하던 대로 뭐 답습해서 하겠다,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과거 정부 안에는 아베 정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답습하겠다는 것인지 명시적인 어떤 해법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 반성이랄지 그다음에 제3자 변제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피고 기업들의 어떤 참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를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다시 그 복원하고 그런 어떤 그 전제 조건 없이 우리 마음대로 뭐 지소미아 복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아마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은 미국과 일본이 박수치고 우리 국민이 가슴치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본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일본조차도 이렇게까지 한국이 할 줄 몰랐다 얘기하고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이 굽혔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뭐 잃을 게 없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환호하고 있을 상황이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해법인데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고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 컵을 가득 우리가 채워놓고 어서 드십시오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반분이라도 풀릴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다음 달 지방선거도 있고 아마 일본 정치와 극우 세력의 어떤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어서 상당히 기대난망입니다. 정일학 교수 지금 한일 간에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당장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더 극단적으로 갈라서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대한국 수출 규제 이거 해소하는 부분 지소미아 정상화 방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그렇습니다. 뭐 한 번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현안들이 지금 다 얽혀 있는 건데 저는 한일 관계 개선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정상회담 추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선의를 가지고 전 추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게 그 선의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정상회담 출발했는데 이미 내줄 거 다 내주고 가서 할 것도 없어요, 별로. 뭐 만찬 취소했다는데 저는 만찬 취소가 저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서 취소된 거라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민 정서상에서는 내줄 거 다 내주고 이런 굴욕적인 어떤 외교라고 비판하는 속에서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과 환한 웃음으로 만찬하고 있으면 난 열불이 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만찬이 취소가 됐나요? 만찬이 없다고 지금 연락이 아침에 보도가 된 그러면 거예요. 오므라이스 안 먹어요? 오므라이스 안 먹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정부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예. 정서도 있으니 그 만찬 피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찬이 취소가 됐는지 저는 아직 두 몰라요. 번이 아니라는 거는 글쎄 두 번에 만찬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이게 같아요. 한 번이 남은 거죠. 한 번은 하겠죠. 원래 네. 만찬을 2번 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집이 있고 또 뭐 돈가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도쿄 긴자 주변의 레스토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오므라이스 발상지라고 하는 경양식 랭카떼인가 여기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만찬을 2번씩이나 하냐 밥 먹으러 가냐 네, 맛집 네. 탐방이냐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네. 2번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네, 네. 만찬이 취소됐다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오므라이스는 취소 안 한 것 같은데. 뭐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만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정확하게 읽고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저는 또 이해하기 힘든 게요. 자, 한일 간 공동 뭐 정상 공동 선언은 없다. 좀 전에 뭐 윤희석 그 대변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아니 그동안 그 금과 옥조처럼 제2의 DJ 오부치 선언 한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선언도 하지 않아. 그럼 왜 정상회담 합니까? 물론 정상회담 통해서 다른 현안도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그 일련의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과속 애교 저는 두고두고 그 후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팩트 체크가 됐는데요. 만찬 2번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고 오므라이스 취소는 아닙니다. 하마터면 정기남 교수 때문에 대통령 저녁을 굶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므라이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가 궁금해요. 윤희석 대변인, 오므라이스 얘기가 우리 언론들 이걸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그걸 약간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현안이 많은데 대통령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는 것만 나옵니까 얘기가? 그게 좀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과속하는 거라는 지적을 받으니 대통령과 어떤 일본의 인연이라든지 그런 어떤 말랑말랑한 걸로 이걸 좀 가라앉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아, 그렇다면 그건 좀 제가 보기에 판단이 조금 아쉬운데요. 뭐 그리고 만찬 2번 잘못하면 과속애교 아니라 과식애교 얘기 나올 뻔했어요. 2번씩 뭐 만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어떻고 일본 관련해서는 다 그 저도 공유하는 게 똑같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일본은 왜 그렇게 사과를 안 하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해자가 일본 한 나라인데 일본은 피해 입힌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51년도인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연합국 편에 든 48개국하고 한 번에 그냥 강화 조약을 맺어서 이걸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일본 국민들은. 근데 우리는 피해를 입힌 가해 당사국 일본과 직접적으로 뭔가 협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광복 이후에 65년도 20년 지난 다음에 이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 감정이 전혀 다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시간지라서 해결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 얘기하셨는데 정말 복잡 미묘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복잡 미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일 관계 개선 여론을 물어보면요 다 높습니다. 다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한일 관계 개선 또 다수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언론을 설득하고 또 국민의 한 반대편에 있는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데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상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장성철 소장 얘기 좀 들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과속애교다, 굴욕애교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장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속내를 밝혔잖아요. 그런 얘기를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절 기념사 그리고 3월 6일에 발표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해법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그 대통령의 결단이야. 책임질게. 그러니까 우리 자세한 설명 안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 이런 식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외교부 장관이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조금 덜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 부분이 없었던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아직 정상회담 안 했잖아요. 뭐 그런데 야당이 굴욕 외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공 외교, 처음엔 이완용, 삼전도의 굴욕
국익 앞에서 집권해본 민주당이 저런 식의 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져오라고 채찍질하고 조언을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를 너무 예단해서 저도 결과가 별로 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좀 외교잖아요. 좀 응원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국내 이 비등한 들끓는 여론이 뭔가 협상의 그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단어 선택이 너무 안 좋아요. 단어. 뭐 그 정도의 국민의 어떤 감정이 그 정도 지금 폭발 직전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하고 같이 동일시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좀 대선 때 아이디어였다.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외교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외교부는 뭐 전문가 집단이랄지 뭐 피해자들이랄지 뭐 충분히 의견 수렴했고 뭐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대통령 개인의 아이디어라는 거를 본인이 고백하셨으니까 외교부는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일본의 반응을 보자고요. 일본은 자국 내 섬을 이렇게 전수조사하는데 독도를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일본 외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동원 자체가 없다고 또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일련의 양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굴욕 외교니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잘하시는 DJ도 정말 많은 노력하시고 정교하게 정말 플랜을 짜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야당과 언론 설득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피해자, 당사자 중심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족들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폐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존자가 지금 세 분이 분명히 버젓이 살아 계시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사과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옷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양금당 할머니의 절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중심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혼자서 미래로만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외교라는 게 우리가 8을 주고 2를 받더라도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얻는 실익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김유정 의원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비판하시면은 충분히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단어가 너무 저급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처럼 뭐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정치권이 참 상막을 넘어서 험악해지고 있는 거죠. 방금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김유정 의원처럼 설명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설명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맞아요. 설명을 미리 해줬으면 그러니까 강제동원 해법은 조금 충격적인 해법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봤던 것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풀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거 이렇게 풉니다. 우리가 대신 내줍니다. 저쪽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아.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짚어볼 부분이요. 지금 이제 오므라이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꾸 앵커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장성철 소장 그 저기를 SNS도 많이 하고 포탈도 많이 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방일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오므라이스 아닙니까?
그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오므라이스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관련어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한 일정을 갖고 좀 언론에서 방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접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는 그러니까 것 그런 같아요. 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은. 그러면 아까도 윤희석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관리를 좀 플레이한 거냐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성도 있다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들렸어요. 이번에.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접근을 잘했는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회담인데 오므라이스가 가장 관련 검색어 1위로 떠오르고 이런 상황이 오게 만들고 이걸 방치하고 그러는 게 잘한 건가? 만약에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했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오므라이스만 남는다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날리면만 남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바이든 날리면은 이거는 정상회담 이전에 이런 어떤 소소한 뉴스로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언론 분위기 또 이 보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은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므라이스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봐야지. 야 니네들 오므라이스 얘기만 해가지고 남는 게 오므라이스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저는 이번에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지금 뭐 9면에 걸쳐서 할애를 했다는데 저는 정말 좀 창피하고 참담한 심정이에요. 그걸 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결과는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입장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양새로 비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 지금 이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반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국민 여론 눈치 보다가 한일 관계 한 발짝도 진전 못 시킨 거 전 동의하지 않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내주면서 일본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 대통령 예. 정말 부끄럽고 15 듣고 이어갑시다.